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종호 세안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치권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들어온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부터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의원직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모든 것을 던져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 이런 다짐을 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승부수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충청도 지역의 지역 순회 첫 경선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재명 지사 스스로도 나도 놀랄 정도로 많이 득표를 했다. 물론 이제 이낙연 후보는 밝히지 않았지만 본인은 스스로도 놀랐을 거 왜 이렇게 적게 나왔나. 뭐 다 아시겠지만 54대 28로 하프스코어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역시 이제 이재명 지사가 본선 경쟁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표를 몰아주자라는 이제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따라서 이게 이제 그대로 놔둔다면은 결국 대세론이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이재명 지사가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 뭔가 제동을 걸고 추격의 역전의 발판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원직 사퇴라는 이제 초강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플러스 네거티브 검증은 안 하겠다라는 것까지 곁들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충분히 던질 만한 승부수고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너무 늦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연 이게 앞으로 남은 경선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미지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사실은 민주당 1차 선거인단 64만 명에 대한 투표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번 주말에 결과가 나오고 주말에 강원, 경북, 경남에서 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배수진을 지금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되면서 던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 지역 경선 이후에 사실은 일정을 하루 취소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을 좀 받은 모습을 보였고 본인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의 순회 경선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는데 글쎄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탄력을 받고 가고 있는 대세론을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으로 막고 호남에서의 재역전의 기반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좀 있어서 그 전체 물결을 뒤엎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다만 이낙연 후보가 이번 의원직 사퇴 배수진, 그다음에 호남 순회 경선에서의 본인의 메시지 등이 향후 민주당 경선 이후 본선에까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면서 이낙연 후보의 무슨 중요한 역할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차후 정치 일정에서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의미를 두 분 다 분석을 해주셨는데 조금 늦었다라는 거에 교집합이 형성이 된 것 같긴 합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키맨으로 지목이 돼 왔었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우선 모 매체를 통해 보도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당시 대화는 보도된 고발장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최 모 의원의 관련 문제를 당내에서 최초로 제기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고 실제 보도된 본건 고발장은 저와 관련이 없습니다.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현재 저에게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그 진위 여부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모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하루빨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길었던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짤막하게 요약을 하면 문제 고발장을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발장을 받았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정황상으로 봤을 때 손준성 검사로부터 어떤 자료를 받아서 당에 넘겼을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잘 해달라.
이것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궁에 빠졌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김웅 의원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감을 감추기 좀 어려운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왜 했는지 상당히 의문이에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동안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 궁금증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는가 했더니만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더욱더 혼란만 가중하는 이제 그런 기자회견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김웅 의원은 왜 했나?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정리하면 본인은 이제 법적 책임을 좀 피하고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과연 이런 구체적인 물증들이 있는 엄청난 의혹 사건에 관련해서 본인이 법적인 책임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 정치적인 책임을 피해갈 수 있을지 좀 의문이고요. 정리를 해보면은 본인은 작성 안 했다라고 하면서도 또 지금 핵심 키맨이죠. 역시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이죠. 윤석열 전 총장. 여기하고의 연루 가능성 그대로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웅 의원 하면은 사실은 알겠지만은 뭐 명무대 출신이고 그리고 고시 출신이고 또 검사 출신이고 또 국회의원 출신인데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 라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이 있게 전달될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결국은 저는 이제 수사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온다고 보는데 김웅이라는 장래가 촉망됐던 신인 정치인의 미래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있는 사실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리고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승민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이고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도 얘기를 했잖아요.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따라서 정직하게 모든 것을 밝히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은 책임지는 것이 그나마 본인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못내 아쉽고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저는 뭐 평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웅 의원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 사안이 이 무게감이나 크기가 굉장히 크고 결정적으로 이제 진상이 규명이 안 되는 상황에 이제 당에게도 심각한 위험 요소로 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 저는 김웅 의원이 좀 더 분명한 얘기를 좀 할 거로 진전된 얘기가 나올 거로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못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김웅 의원이 법적인 문제에만 너무 지금 천착해 있는 것 아닌가. 이 사안이 우리나라 정치에 미치는 파장, 그다음에 이번 대선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만큼 지금 커진 사건에 대해서도 그 무게감을 좀 느끼고 본인이 풀 수 있는 부분을 좀 풀어 가주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당을 위해서 좋은 일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못내 남습니다. 물론 제보자라고 추측되는 사람이 공익 제보자의 신분을 얻어서 뭐 밝힐 수 없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기억해낼 수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했어야 되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내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에서 지금 내부 조사 중인 그 빨리 감찰 결과가 하루속히 빨리 나와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사건의 진상에 대한 큰 얼개를 갖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검찰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끌 게 아니라 빨리 조속한 결과를 내주는 게 옳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웅 의원이 오늘 그 제보자에 대해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제보자가 특정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정 대선 캠프와 연계되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선 레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은 뭐 경선이 거의 막바지에 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만 그래서 뭐 초반 대선 국면이라고 친다면 저는 초반 대선 국면에 큰 줄기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 사건에 따라서 연루됐거나 혹은 정당치 못한 일을 했던 한 측은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중대 고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진상이 규명이 안 되다 보니까 여야 간의 공방, 이어서는 당내 음모론까지도 나오고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이 건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초기 대선 모두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잠시 뒤죠. 4시 반에 이번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아직 한 30분 정도 조금 남아 있는데
대략 이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까? 뭐 본인은 절대 여기에 연루되지 않았다. 이것은 뭐 본인이 주장한 대로 추미애 전 법무장관 사단의 정치 공작이다. 이런 메시지가 줄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도 너무 좀 늦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사건이 맨 처음에 터졌을 때 즉각적으로 기자회견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본인이 좀 안일하게 소홀하게 취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그 이제 위기에 봉착한 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물증들이. 그리고 키맨인 지금 김웅 의원이 계속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손준성 수사정보 정책관의 연루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상당히 본인에게 심각한 위기고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여기에 지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역전하는 추세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중고를 지금 겪고 있는데 본인이 오늘 4시 반에 기자회견을 하면은 어떻게 해명을 할지. 근데 지금 일방적으로 정치 공작이라 한 것도 저는 굉장히 성급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 과연 뭔지는 앞으로 결국 이제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은 크게 3가지 경우 외에는 없어요.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권의 공작, 또 하나는 국민의힘의 내부의 공작, 또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 측의 공작, 이 3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해명을 했잖아요. 만약에 이게 여권의 공작이라면은 손준성하고 나는 전혀 아무런 친분 관계도 없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수혜자가 다 윤석열 전 총장으로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논리적으로는 좀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 이제 내부 공작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 과연 내부 공작 때문에 이런 일까지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대검에서 수사를 지금 착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수사가 들어가면 이 정도는 다 밝혀지거든요. 그럼 결국 역풍이 되는데 과연 그게 설득력 있는 논리인지도 좀 의문이고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이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의 공작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보도의 얼개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논리 구조를 갖추고 있고 또 구체적인 물증이 있어요. 그리고 공익 제보자가 나왔잖아요. 이 공익 제보자가 스스로 지금 대검에 자청을 해서 공익 신고를 했고 대검이 또 이분을 공익 제보자로 분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 사건 자체가 공익적인 사안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구체적인 물증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어떻게 해명을 할지 상당히 오늘 기자회견 해명에 따라서 또 이 사건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네. 윤석열 후보가 어느 선까지 해명을 해야 이 국면을 좀 전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발장을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여부가 달려 있는데 저는 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뭐 쉽게 그게 확인되지는 않을 텐데요.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 측에서 보면은 너무 세세한 부분에 해명을 하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보낸 경향이 있는데 오늘 보면은 저는 윤석열 후보가 글쎄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진상 규명에 관한 문제인데 검찰에서의 지금 수사에 대한 검찰에서의 지금 감찰하고 있는 조사하고 있는 결과에 대한 조속한 발표를 촉구하고 그다음에 당에서도 지금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당이 지도부가 분명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으로부터 접수돼서 이후과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당에서도 조속히 빨리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서 이게 당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해달라는 촉구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됩니다. 사실은 윤석열 후보 측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지시한 건이나 이게 고발장 자체에 대한 진위마저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그다음에 얘기하고 밝혀야 될 핵심적인 건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빨리 결과에 대한 사실 진실 규명을 위한 결과를 여러 곳에 촉구하는 내용을 오늘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네. 주제를 바꿔서요.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캠프가 몸집을 굉장히 빠르게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을 영입하기로 했는데 친문 핵심 인사잖아요. 본선에 대비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권에는 쏠림 현상이 어느 조직보다 집단보다 두드러진 그런 상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첫 지역 순회 경선 결과인 충청 지역에서 대선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충청 지역에서 과반을 넘는 압도적인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 중에 친문입니다. 그래서 진문으로 분류가 됩니다. 특히 이제 부산을 대표하는 친문 의원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부산에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7명이 있는데 여태껏 다 이재명 지사 지지를 안 했는데 지금 처음으로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섰기 때문에 PK 지역에서도 이재명 지사 쪽으로 쏠림 현상이 상당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게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주의 4.0이라고 친문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모임에 네.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엉이 모임의 핵심 인사거든요. 이런 인사가 이재명 지사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에 친문들도 상당 부분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12일 날 대구 경북 이어서 강원도하고 1차 선거인단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64만 명인데 여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지금까지 흐름, 과반을 넘는 흐름이 계속해서 갈 것 같고 또 1차 선거인단 결과도 과반이 넘는다면은 이재명 지사 쏠림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다음 주 1차 컷오프를 앞두고 내일 뭐 면접도 시작이 되고요. 어제는 뭐 지난달에 비전 발표에 어제 뭐 토론회와 다른 또 정책 발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처음에 기세와는 다르게 어떤 지금 뭐 고발 사주 의혹도 외부 요인이긴 하겠지만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 그다음에 내부적인 것들이 다 이렇게 아우러지면서 당초 기대했던 흥행 효과는 처음에는 좀 미미하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흥행 효과가 미미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뭐 많은 점수를 까먹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경선 룰과 관련해서 선관위와 주자 간의 다툼 그리고 2번 정도의 이제 발표회가 있었습니다만은 뭐 하괴다라는 네. 평가를 받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좀 지나고 있는데요. 내일은 전 압박 면접을 통해서 내일하고 모레 신율 명지대 교수가 사회를 보면서 진중권 교수 그다음에 김준일 대표 등이 이제 압박 면접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과연 여기서 어떤 질문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경선은 1차 컷오프가 되고 난 그러니까 8명의 후보로 추려진 9월 중순 이후부터 사실은 본격적인 불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일부 주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하루빨리 후보 간 토론회를 통해서 논쟁적인 이슈가 발생을 하고 이에 따라서 쳐다보는 시청자와 당원들이 판단을 하는 시점이 와야 흥행의 본격적인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3지대 후보로 있는 김동연 후보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제3지대에서의 좀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김동연 후보라고 이제 지칭을 해야 되겠죠. 호칭을. 근데 이분 개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한 정치적 자산이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정치 현실에서 과연 제3지대가 얼마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따라서 지금 제3지대가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려면은 정치적인 비중이 있는 또는 정치적인 세력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안철수 지금 대표 같은 경우 상당 부분 그 영향력이 감퇴되고 있는 이런 상황. 여기에다가 또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 안철수 후보하고 손잡고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보수와 진보 다 의지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다. 나만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천명하는 여러 가지 주장 보니까 이번에도 기회의 나라, 기회공화국을 얘기를 했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말이고 또 개헌도 얘기를 했는데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세력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단기 필마로 제3지대 깃발을 들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유의미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리부터 예견하기는 조금 빠른 감이 없진 않지만 여야의 1대1 구도가 공고하게 굳어진다면 이른바 제3지대에 대한 러브콜이
본선 과정에서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저희가 누차 얘기했지만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다음에 오늘 출마 선언을 한 김동연 전 부총리, 예. 그 이번 대선이 사실은 1대1 구도로 갈 수밖에 없고 굉장히 박빙의 선거가 예상이 된다면 선거 막바지 양쪽 후보가 다 정해지고 난 다음에 1%, 2%의 표를 찾아 움직일 때 저는 또 다른 제3지대의 역할과 거기서 오는 파장이 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이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갖고 좀 국민들한테 그리고 양당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